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23,150원이고 비중은 30%거든요. 30%요. 그럼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시겠네요. 네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30%는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네.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박한샘 대표님과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우리 시청자님 지금 23,15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십니다.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적다고 할 수 없는 비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전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LG 화학에 대해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고 해서 배터리 내재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LG화학이 약간 지금 LG화학 솔루션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다 보니 LG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IT 파트 부분도 지금 LG전자 그룹주 펀드라든가 이런 ETF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돈들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한번 잠깐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지금 차트죠.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 본다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60일선을 깨고 이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가서 이걸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뒤집어서 보면 어떤가요? 바닥을 한번 찍고 그렇죠? 지금 살짝 올라가다가 눌림목 준 다음에 에너지를 축축한 다음에 나를 떨어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느낌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주식의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수급적으로 자 그런데 요즘 차트가 잘 안 맞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거시경제 지표에 의해서 뭐 미국장이나 이런 거 또 움직이고 다행인 거는 어제 이제 해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IT 업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60일선을 깨고 어떻게 본다면은 흐름상으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버티다가 정리하는 주식들이 다음 주 정도에 국내에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도 괜찮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측면도 지금 앞으로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디스플레이 파트는 중국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건드리는 것이 5G 장비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부품 쪽이잖아요. 근데 아직 손대지 않는 쪽이 LCD, 그러니까 소위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까지는 아직 손대지는 않았어요. 미국 정부가 그걸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쪽하고 계속 바이든 정부도 트러블이 뭐 계속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반중국 정책을 기자회견 때도 그저께 말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이 다시 시장에 올라갈 때 2차 전지 쪽으로 반등은 있겠지만 센 돈들이 들어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하고 어차피 자동차 쪽은 가던 길 계속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뭔가 그 가운데서 대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쪽 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강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이제 매수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충분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25,000원이라는 직고점 역사상 뭐 신고점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25,000원이라는 이런 직고점은 지금 시장 3,200포인트, 3,250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을 때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갖고 있다면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 일정 부분 좀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가장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업체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랠리는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장비 부품 쪽들도 움직일 때 마찬가지 좀 후발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매수한 가격 이상 그리고 25,000원 정도 직고점 이상까지 뚫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LG 디스플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마이너스 290 이거 좀 크게 한번 볼게요. 네. 2020년도에 실적이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9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마이너스 900억입니다. 2019년도 볼게요. 마이너스 2조 8천억이었던 당기순이익입니다. 사실은 이게 1, 2년만 더 유지됐으면 LG 디스플레이는 중국한테 조선주처럼 치여가면서 회사가 굉장한 위기에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미국 쪽에서 대중국 쪽으로 계속 견제가 들어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데 2021년도 이번 연도에 실적이 1조 원 이상으로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IT 예측은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보고서들이 만들어진 건데 애널리스트들이 왜냐하면 IT는 거의 빅데이터 통계를 돌려보면 뭐 중국의 몇만 대, 뭐 몇만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오차가 없어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매우 좋아질 걸로 보시겠지만 획기적으로 좋아지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항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충분히 매수했던 가격 이상으로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대로 좀 홀딩 전략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홀딩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현대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대차, 네. 23만 7,300원에 매수했는데 네. 계속 떨어져 버리네 지금.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40%, 30% 될걸요? 30-40% 정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23만 원대면. 한 지금 3월, 2월 달. 2월 달 그럼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보유를 하신 거네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장기로 보세요? 아니면은 단기로 좀 전략을 보고 계시나요? 글쎄 그게 나는 그냥 단기로 하면은 단기로다가 하고 장기 되면은 장기로다가 오르고 내리는 데로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계속 하락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알겠습니다. 생겨서.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박한생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현대차 23만 7,300원에 매수하셨고요. 이 금액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현대자동차를 19만 원에 지난번에 매수 말씀드렸었는데 29만 원 올라갔을 때 안 팔았어요. 안 파셨어요? 네. 아, 네. 주변 분들이 이거 팔자고 했을 때 제가 말렸습니다. 네. 이거 왜 파냐? 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저는 오히려 비중이 20% 이렇게 있는 분들은 5% 10% 더 지금 추가 매수를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주 전체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있었죠. 3,000포인트 전에서 치고받고 할 때.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이제 막 30만 주, 20만 주 수급적으로 달라붙어 가면서 연기금이 계속 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을 채운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괜찮은 거, 우량주, 뭐 당연히 뭐 자동차 쪽이었겠죠. 자, 그래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현대차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갭상승으로 이렇게 떴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를 한번 제가 잠깐 색깔이 좀 그러니까 이걸 좀 노란색으로 한번 좀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갭으로 급등 나오잖아요. 이걸 노란색 구역만큼. 여기 버티다가 이제 갭이 결국은 이렇게 깨지고 갭을 메꾸러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빠질 때 우리가 이 단기적인 흐름이 수급적인 싸움은 사파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이 붙으면 뭐 기관이 좀 누른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좋은 종목인 줄 알고 실적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다 예측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비중이 이미 40%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샀어야지. 그렇죠? 네. 여기서 사서 기다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사가지고 폭등하기 일보 직전에 내가 산다. 얼마만큼? 내가 사고 싶었던 만큼 다. 그것이 20%든 50%든 100%든 자기가 사고 싶었던 만큼을 살 수 있고 그런 기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없습니다. 대신 그 타이밍을 못 잡으니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 분할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40% 갖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뭐 더 사실 수가 있겠나 싶어요. 추가로 매수할 부분이 10% 정도 여력이 있으실 거는 같은데 최대 상당한 비중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따라서 심리적인 게 주식은 어차피 심리 게임입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20%를 더 사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40%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겨우 4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즉 타이밍 조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로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 때라든가 그런 부분을 메꿔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완급 조절, 운용 전략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일반인들은 지금 보통 뭐 5% 10% 딱 갖다 놓고 그냥 손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100%씩 움직이고 전 세계가 같이 미국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는 상태에서 거기서 종목 그렇게 손절하다 보면은 박스장에서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첫 번째, 전쟁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그러죠. 백전백승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성을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실력을 모르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지금은 딱 그런 박스장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2020년도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103조 원에 영업이익이 22조 3천억이에요. 2.3%죠. 당기순이익이 1조 4천억. 2019년도에는 2조 9천억이었습니다. 3조 원 가까이. 자, 근데 이번 연도 예상은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이 6조 7천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5조 5천억 예상됩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1, 4분기 이제 실적이 3월에 딱 끝나면 4월 중순 정도 되면 예상 실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1,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본 1조 원에서 많게는 1조 5천억 넘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작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것만큼 1, 4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 주가가 지금 뭐 수급이다 뭐다 불안해서 있지만 매수하셨던 가격만큼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지금 3,000포인트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불리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문제는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지만 못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대신 그거에 난 완충작용을 나도 해야 되니 여유 있게 일정 부분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 운용적인 면이지 종목적인 면은 저는 아까 LG 디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운용적인 면으로 지금은 대응해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40%가 좀 높기는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10%라도 더 조금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 후에요.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면서 쭉 보유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일양약품이고요. 네.
56,000원이고 40%인데. 56,000원이요? 예. 네.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손해인데, 이게, 뭐, 좀,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네. 그 한 17%에서 그 추가를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비중이 계속 늘어나셨군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슈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네. 그 매수할 때는 한 3개월 이래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려 있으니까 뭐 장기도 가져가도 한 1년을 보고도 올해 안으로도 가져가도 되는데 매수가까지 올 것 같은가 좀 묻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자세하게 상담 잘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일양약품 5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지금 17%에서 시작한 게 40%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흔히 말해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의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도와주시죠. 네. 자, 일양약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기술적 반등은 올 수 있지만 보유와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투네요. 죄송합니다. 매도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주식은 명쾌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에서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차피 떨어져 있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내 것도 50% 떨어졌고 저것도 50% 떨어졌다. 그럼 시장이 다시 반등 나올 때 똑같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갈 만한 걸로 빨리 돌려치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 똑같이 주식 50% 반토막 났다. 1,500포인트 깨져서. 그러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50% 손절 났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올라갔을 때 혹은 더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걸로 내가 어차피 주식으로 갖고 있을 거잖아요. 정리하지 않았다면.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일양약품은 지금 현 시점에서 똑같이 떨어져 있는 다른 바이오 업종들, 제약 종목들보다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잠깐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비중이 문제예요. 40%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것을 과연 강단 있게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분이 지금까지 끌고 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대시세가 끝났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10배거 종목이라고 그러죠. 일양약품은 2020년도 3월 코로나 직전, 직후 코로나 때 주가가 안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2월, 3월 있었는데 12월 달 주가가 이미 2만 원이에요. 2020년, 2011년도. 2만 원에서 계속 몇 개월간 머물러 있다가 코로나 때 남들 빠질 때 빠지는 층만 했죠. 가격만 붙잡고 흔들어가면서 롤링만 주고 거래량이 움직였죠. 그래가면서 2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1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코로나 지수 2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1700 깨지고 1500 깨질 때 이 종목은 그냥 제자리예요. 보시면 그렇다고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거래량도 나온 것도 없고 하나도 없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주식의 목표가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려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스타트점을 보셔야 됩니다. 결자 해지락 있잖아요. 세력이 주식을 매집한 흔적이 있느냐? 시장을 코로나처럼 완전히 삼성전자까지도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1500포인트 깨졌는데 일양약품 같은 종목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가격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특정 세력이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안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장 올라갈 때 살짝 거래량 붙여가면서 이거 보세요. 다른 종목들을 비교해 본다면 다 아작났는데 종목이 50% 40%씩 깨졌잖아요. 2000포인트에서 1500 깨지는 사이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꿈쩍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거래량이 있었느냐? 거래량도 없죠. 왜? 특정 세력이 다 지고 있으니까 안 파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냥 붙였잖아요. 얼마에서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래 가면서 8만 원에서 9만 원 거래량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다 팔아먹었죠. 10만 원에. 그 뒤로 무진장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가 올라가느냐? 반등만 있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털어먹었던 만큼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포는
자기가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시장에 신고점이 나와도 신저점 나왔을 때 1,500 깨졌을 때 아예 하나도 팔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은 신고점이 나와도 안 사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갖고 있는 너희들 다 털어라. 시간이 싸움에서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미 다 정리한 주포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든 내가 매수한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누가 시간 싸움에서 이길까요? 주포가 이기게 돼 있어요. 털은 놈이. 그놈들은 나중에 시장이 또 폭락할 때 또 남들 팔을 때 사주는 놈들입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가 간다고 본다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종합이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시장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기술적 반등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되는 쪽에 붙어야 될 건지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데 실적도 약간 다른 게임이에요. 지금 이미 2019년도에 다 피크를 찍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그리고 이게 주가로 지금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약간 좀 불리하지 않겠나. 물론 나중에 어떤 획기적인 게 발표가 돼가지고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요행이죠. 주식은 요행이 아니라 내 재산을 요행, 로또에다가 베팅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요행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는 저는 약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돌려치기 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대형 종목들도 20, 30% 빠져있고 좋은 것도 바이오주들 50%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기회를 한번 마지막 교체 카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박한샘 대표님께서 매도를 해보시고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로도 지금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아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국고초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초 5부 박한샘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참여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338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매수가 67,0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 205,0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앱코입니다. 매수가 39,0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마지막 종목 RF쌤입니다. 매수가 6,69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7,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중이 10%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67,000원이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입니다.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어쩌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12,000원, 10,000원 전후에서부터 사실 전략적으로 긁어모았던 주식이고 목표가를 75,000원까지 봤던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연초하고 작년도 65,000원 돌파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다 매도 사인을 사실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공개 방송이라든가 또 TV 방송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도 사인을 보내드린 이유는 이미 그 부분이 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갖고 있는 성장성이라든가 혹은 가치의 파괴력, 그러니까 급등하는 어떤 그런 이게 어차피 네이버에서 일어나는 페이코에서 결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NH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알리바바라든가 혹은 아마존 같은 회사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움직여주는 회사는 핀듀오듀오라든가
보이지 않게 그 안에 결제 시스템을 움직여주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 업체 및 전자결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자, 그런데 이 회사는 NHN이라는 회사 계열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 부분이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 실적 부분에서 이미 다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주식이 이렇게 5배, 3배 큰 사이클이 완성된 주식을 매도 사인을 보았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로 건너갈까? 보시면은 이 회사는 41%의 지분을 NHN 페이코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2의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 회사의 지주사,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NHN 같은 주식이 올라갔는지를 보시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 기술력과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상장했을 때 14만 원 전후예요. 근데 지금 7만 1,000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같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각광을 받는 시대에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NHN 한국사이버결제한테 그런 기술의 일부분을 계열사로 만들어 놓는 이런 얘는 지주사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대주주잖아요. 그럼 이런 회사가 로 이제 장기로 보고 이전시키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6만 얼마에 샀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왜냐 이미 10,000원, 20,000원, 15,000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탈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큰 사이클이 완성된 종목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성장성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때까지는 또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네요. 매수가는 20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삼성전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보니까 매수가가 20만 5천 원이시고 30% 비중이 좀 높긴 한데요. 삼성전기가 코로나 때 한번 차트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 주가예요. 그렇죠? 2010년도 3월달 종합주가에서 1,500포인트 깨졌을 때 주봉입니다. 10만 원 전후잖아요. 물론 저가는 8만 원이긴 합니다만 실제 치고받고 매수한 구간은 1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10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그리고 매수하셨던 가격이 20만 원대까지 하면 그래봐야 겨우 100% 오른 거잖아요. 삼성전기가. 삼성전기 주가를 잠깐 보기 전에 마침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기는 MLCC 적층 세라믹이라는 부품을 저기를 하죠.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 1위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고 삼성전기가 이제 넘버 2인데 자동차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MLCC 똑같은 적층 세라믹 32% 세계 시장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라타는 절반이 차량용 MLCC입니다. 삼성전기는 10%예요. 삼성전기는 나머지 60%가 어디서 나오느냐? IT 쪽 적층 세라믹입니다. 가격 자체가 틀립니다. 기술적인 것도 틀리고. 왜냐? 스마트폰 MLCC 적층 세라믹은 테스트를 10가지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는 200가지를 해야 돼요. 핸드폰 밖에다가 장마철에 베란다에다 던져놨는데 한 달 만에 있다 켰는데 안 켜졌다고 사람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사막 한가운데 가서 일주일 있다가 시동 걸었는데 안 걸리면 죽어요. 시베리아 숲 들어가가지고 시동 안 걸리면 거의 사람 죽습니다. 눈 오는데. 따라서 자동차하고 이거는 테스트도 틀리고 가격 단가가 틀립니다. 내구성이라든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기는 그런 면에서 지금 빠르게 자동차 MLCC 쪽으로 전장 부품화가 되고 있는
가장 삼성그룹 내에서 어쩌면 삼성전자보다 더 기회가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MLCC 수요입니다. 자, 그런데 IT 수요는 어때요? 2020년에 올라간 다음에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IT, MLCC, IT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 산업입니다. 검은색 건.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영역은 누굽니까? 빨간색 표시죠? 이거는 바로 자동차 쪽이에요. 삼성전기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가 지금 세계적인 호황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비 겨우 주가는 몇 퍼센트 올랐어요? 겨우 100%밖에 안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땅 파는 굴삭기 회사도 200%씩 올랐습니다. 캐터필라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유가 관련주들도 200%씩 올랐잖아요. 그런 회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MLCC 같은 경우는 한국 전 세계 이제 2개 남은 거잖아요.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주식은 지금 아까 보니까 비중이 30%? 죠? 네. 네, 한 10%에서 15%까지도 살 수 있는 기회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삼성전기 현재가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 정도 추가 매수해 보시는 관점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앱코고요. 39,0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앱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39,000원이면 꽤 고점이신 네. 것 같아요. 앱코가 2020년 12월 달에 상장돼서 지금 상장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상장하고 나서 35,0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30% 정도 빠져서 26,000원이죠. 저는 주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치고 빠진 거 잘한다. 아니면 나는 폭락 주식 잡아갖고 잘한다. 눌림목 있는 거 잘한다. 이런 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가장 하기 좋은 게 저는 이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괜찮았는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약세로 쭉쭉쭉 주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회사의 실적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실적이 2020년도 지금 매출액이 1,700억에 영업이익 270억, 177억 예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거는 감사 자료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번 연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180억으로 나왔잖아요. 작년도 34억 영업이익인데. 그럼 실적이 사상 최대잖아요. 주가는 30% 빠져 있고. 요런 거 매매 전략으로 삼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매수의 전략.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 갖고 계시네요. 네. 아이고, 그러면 뭐 15% 정도는 더 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앱코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짚어주셨고요. 빠르게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게요. RF셈이고요. 매수가는 6,690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대표님, 이 종목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대응해 주셔야 될까요? RF셈이 한번 잠깐 본다면은 네. 순이익이 작년도에 마이너스 27억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연도에 지금 감사 자료 발표 엊그저께 나온 거 보면 마이너스 203억입니다. 따라서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 낙폭 과대됐다라고도 눌림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주식은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이 다른 IT보다 경쟁이 있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마이너스 27억 재작년이었는데 2020년 실적 발표가 그거보다 10배나 많은 2,300억 적자예요. 203억 적자. 시가총액 겨우 500억짜리 회사예요. 시가총액 대비 절반이 적자는 겁니다.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빨리 탈출하는 게 맞다. 이거는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